드라마 정연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 정연이는 문옥경의 손에 이끌려 매랑국극단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문옥경의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특히 초록이 패거리가 정연이를 고깝게 생각하는데요. 살짝 스포를 하자면 훗날 초록이는 주란이 못지않은 정연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초록이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연이에게는 주변인들 모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마성의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망의 입단 테스트가 시작되고 오디션에서는 춤과 연기 그리고 노래를 평가해 연구생을 선발했습니다. 무용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6.25 전쟁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보여준 혼이 실린 연기는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연이의 비밀무기인 소리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재능을 보여주게 되죠. 정연이는 소리 테스트에서 심청전에 추월만정을 부릅니다. 정연이의 소리를 듣고 강소복은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그 이유는 정연이의 재능에 놀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알던 누군가의 소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강소복은 국창 임진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는데요. 첫 회 프롤로그에서 그려졌듯 천재적 재능을 가진 채공선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앞섰지만 점차 채공선을 존경하게 되는 강소복. 임진 선생의 밑에서 판소리를 배웠던 채공선은 평생 딱 한 번의 무대에만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가 그 공연 이후 소리를 잃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에서 추월만정을 부릅니다. 딱 한 번의 공연으로 채공선은 모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주 강렬히 각인시켜버렸죠. 원작에서는 공연 중 거센 소나기가 내려치는데 채공선은 미동도 없이 추월만정을 끝까지 부릅니다. 그녀가 소리를 마치자 하늘이 거짓말처럼 깨어버리는데요. 이 일화가 널리 퍼져 채공선에게는 하늘도 울린 추월만정이란 별칭이 붙게 됩니다. 정연이도 엄마가 부른 추월만정을 오디션에서 부른 것인데요. 강소복은 정연이로부터 채공선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죠. 어쩌면 정연이가 채공선의 딸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강소복은 그녀의 오디션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소리를 잃은 정연이 엄마는 모두로부터 숨어버렸고 이름도 서영예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오디션을 마친 정연이는 정식 연구원이 아닌 보결로 합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옥경의 뒷배로 들어왔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강소복은 정연이에게 백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합격했단 걸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한편 강소복이 이번에 아주 큰 떡밥 하나를 던졌습니다. 매란 국극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것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의님을 내세워 노래 파는 짓을 금지한다는 규칙.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연이는 강소복이 말한 규칙들을 모두 어기고 맙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분장이 필요했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연구생들은 몰래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연이 역시 돈이 필요했고 친구의 소개로 파스텔 다방에서 일하게 되죠. 일단 국극단 이름을 팔아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정연이는 노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연이의 재능을 알아본 방송국 관계자의 눈에까지 띄어 가수 데뷔까지 하게 되죠. 이때 정연이는 매란 국극단을 나와 돈 많이 버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5회나 6회쯤에서 정연이 가수 데뷔 에피소드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해보기로 하죠. 갓 연구생이 된 정연이는 매란 국극단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오금을 저리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매란에서 성골 중에 성골로 불리는 영서였습니다. 엄마는 유명 소프라노의 언니도 영재 소리를 듣던 성악신동이었죠. 영서 역시 그런 가족력을 이어받아 소리에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이도 소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서 앞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죠. 정연이의 소리가 날 것이라면 영서는 아주 잘 다듬어진 느낌의 소리를 했습니다. 국창이라 불리는 스승에게 10년이나 배워온 영서는 목포 시장바닥에서 소리나 팔다운 정연이가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서의 엄마가 즐겨 듣는 추월만정은 바로 정연이 엄마 채공선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정연이의 소리를 듣고 채공선을 떠올리게 됩니다. 임진 선생도 정연이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앞서 언급한 파스텔 다방에서 임진 선생이 정연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연이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엄마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죠. 한편 정연이는 초록이의 장난질로 첫 연습에도 참가하지 못합니다. 연습복을 제때 주지 않아 지각을 하고 만 것이었죠. 정연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박도행으로부터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받아오라는 초록이의 도발에 걸려들고 말죠. 신입 연구생들에게는 절대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주지 않는 방침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함정에 빠진 정연이.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는 우리 정연이는 박도행을 찾아가 졸라봅니다. 박도행은 못 이기는 척 정연이에게 미션을 하나 주게 되는데요. 그건 자선공연 무대에서 연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입단한 정연이에게는 그 어떤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연구생들은 석 달 전부터 자선공연 연습을 해왔던 상황. 그런 정연이에게 영서는 선뜻 방자 역을 맡겨버립니다. 무대에 서본 적도 없는 정연이에게 방자라는 큰 역할을 준 영서. 연구생 모두가 반발했지만 조장 영서의 뜻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럼 대체 영서는 왜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사실 영서의 의도는 꽤나 불순하고 치졸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정연이를 개망신줘서 스스로 연구생을 그만두게 하려는 거였죠. 영서의 예상대로 정연이는 연습에서조차 아주 형편없는 연기를 펼칩니다. 정연이는 방자의 대사를 읊었을 뿐이었고 방자가 되어 연기를 하지는 못했죠. 쭈뼛대는 정연이 앞에서 영서는 아주 익살스러운 방자 그 자체를 연기해 보입니다. 여기서 영서의 생각은 정연이를 철저히 찍어눌러 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이가 영서의 생각대로 반응할 리는 없었죠. 영서의 치졸한 짓은 정연이의 투쟁심만 불러일으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연이는 남자 캐릭터인 방자를 연기하기 위해 남영 연기의 최고봉인 문옥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옥경은 정기공연 대본을 선뜻 내주게 됩니다. 연구생 자선공연 무대 같은 건 제쳐두고 정기공연 준비나 하라는 문옥경. 과연 문옥경은 걸음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연이에게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일까요? 역시 정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문옥경은 국극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줄 후계자로 정연이를 선택한 것이었죠. 지금 문옥경의 관심은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극을 그만두고 영화계로 진출할 생각이죠.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서라도 정연이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연이의 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낚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에서는 문옥경이 국극을 그만두고 영화배우로의 변신을 하게 됩니다. 문옥경이란 캐릭터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속 여성 국극의 흥망성쇠를 대변하는 인물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연이는 문옥경이 손에 쥐어주려는 정기공연 대본을 받아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방자를 연기해 모두에게 인정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원작에서는 정연이가 하나의 캐릭터를 맡을 때마다 세상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남자 역이 처음이던 정연이는 정말로 남장을 하고 남자로 살아보는 삶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영서의 진짜 수문에도는 정연이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이몽룡을 연기하면서 방자역까지 1인 2역을 하려는 무서운 계획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영서는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정연이가 맡은 방자역을 촛대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밟아버리려는 속셈. 그런데 정연이는 영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정연이가 연기하는 방자는 그야말로 이몽룡을 씹어먹어 버리기 때문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